네, 오늘 난이도 높은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하게 가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ETF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윤재홍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대형주로 가는 우리 시장처럼 글로벌 시장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시장 맵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네네. 텐데요. 일단 그 자료 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조만간 지금 보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맵은 이제 각 ETF별로 특성별로 이제 ETF들 모아서 이제 등락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이제 최근 1개월 동안 수익률을 표시를 한 거고요. 참고로 이제 녹색은 이제 올라간 거, 이제 빨간색은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제 강한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주요 주식 지수라든가 그 미국 국채 쪽은 좀 상당히 동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주요 주식 지수라고 있고 QQQ가 이제 나스닥 100 ETF예요. 네. 기술주 위주죠. 지금 한 달 동안 대략 한 7%좀 넘게 오르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화면으로 해서 좀 보시게 되면 좀 이번에 보면은 대형주가 좀 굉장히 좀 네. 강했어요. 대형주 굉장히 강했고 대형주 내에서도 보통 이제 흔히 이제 그로스 스톡이라고 말하는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성장주 위주로 좀 상승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좀 섹터별로도 좀 보시게 되면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굉장히 강했어요. 좀 국내는 여전히 조금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반해서 좀 반도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이제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위주로 해서 좀 소비재도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에너지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국내도 좀 에너지 쪽은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쪽도 좀 안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성장주 위주의 좀 강세 보였고 대형주가 이제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성장주, 리비안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기 때문에 이쪽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또 에너지 쪽의 강세를 흐름을 나타냈고 또한 이 반도체 주식 안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이 상당히 잘 갔고 관련해서 조금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아니면 좀 성격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ETF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ETF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쪽이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도 얘기가 좀 많이 되고 네네. 있고요. 그럼 먼저 이제 자금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최근 한 7주 동안 그 미국 ETF 시장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 돈 한 145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매주 지금 계속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국내도 지금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ETF라든가 ETN 통해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이 대략 한 76.9천억 원 정도. 굉장히 좀 큰 자금이 좀 계속해서 많이 몰렸네요.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좀 ETF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좀 관심 가져보십사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분산 투자 굉장히 좀 쉬워진다는 거랑 네. 그리고 좀 다양성 특히나 좀 다양성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좀 분산 투자 측면에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코스피 100을 만약에 개별 R 종목으로 그냥 주식을 담아서 그러니까 지수 추종으로. 지수 추종으로 이제 주식을 담아서 이제 네. 코스피 100을 따라가게 만들려면은 네. 필요한 돈이 한 21억 정도 돼요. 한 주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네.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한 대략 한 4만 원 정도면은 코스피 100을 그대로 이제 따라갈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분산 투자 접근성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간편하게 좀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가 그렇죠. 모르는 그쵸, 예.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패키지로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군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망한 종목들이라든가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말 그대로 바구니 단위로 이제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제 다양성 관련해 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미국 ETF 시장도 좀 굉장히 좀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 채권, 원자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ETF를 통해서 네. 많이 나와 있고요. 주식 내에서도 뭐 시가총액별로라든가 혹은 뭐 지역별이라고 하면은 뭐 개별 국가들 혹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혹은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 단위 그리고 뭐 테마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운용 자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ETF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수익률이 높은 ETF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네, 요것도 이제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자료화면 곧 나갈 텐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수익률이 높았던 것들 좀 살펴보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혹은 뭐 탄소 배출권 ETF들 혹은 뭐 블록체인 미국 시장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미국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혹은 반도체 관련 ETF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 선물을 담아서 운용을 하는데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를 이제 ETF로 이제 사고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올 들어서만 지금 이 탄소 배출권 ETF들 주가 수익률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수익 굉장히 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한 주였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NFT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NFT라든가 네.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관련 산업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 ETF로 좀 구성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좀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제 편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ETF 또 수익률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 ETF들 네. 조금 추려봤습니다. 11일자 기준으로 해서 좀 추려봤고요. 보시면 일단 타이거 전기차 관련된 타이거의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라든가 혹은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술주 상위 10개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형이라든가 좀 해외 쪽에 좀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S&P 500 이런 것들도 다 좀 국내에 또 ETF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지만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그러니까 계실 잘 수도 모르시는 있어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고 뭐 어떤 장 운영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국내에도 이제 운용사들이 좀 굉장히 해외 지수를 추종한 ETF들을 많이 상장을 좀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좀 약간 팁 뒤에 있는 세금 또 오늘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제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어떤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퇴직 관련된 이런 계좌들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세금이 좀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내가 해외 지수 쪽에 좀 투자를 ETF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이런 절세 계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실 ETF가 배당 ETF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찬바람 불면 원래 배당주, 찬바람이 분진 좀 됐지만 그쵸, 예. 지금 계속 배당주들 그리고 배당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선 이제 뭐 배당 관련된 개념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네. 아시다 보니까 그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네. 드려볼게요. 일단 ETF 같은 경우는 ETF의 이제 종목이라든가 혹은 뭐 채권, 개별 종목이라든가 채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개별 종목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그 해당 종목들한테서 이제 배당받은 걸 모아다가 네.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드려. 예를 네. 들면 이제 대리저금통에 막 계속 돈 좀 모았다가 이 대리저금통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배당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월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 ETF는 결국은 이런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종목도 물론 좋은 종목들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배당 ETF에 대해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개별 종목 대비해서 어떤 주가 측면이라든가 혹은 배당 측면에서 좀 리스크를
굉장히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배당 ETF 지금이 왜 적기인지 사실 궁금한데 뭐 금리 상승이나 이런 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이제 개별 ETF로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고배당 주는 ETF면 다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배당금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그런 형태의 이제 전략들이 또 ETF로 다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좀 ETF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은 그 분배금 지급 주기 자체가 좀 굉장히 촘촘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배당이 대부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배당, 월배당도 있네요. 네, 월 배당으로 채권형 ETF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월 배당입니다. 네. 매달 이렇게 분배금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배당 투자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그냥 배당 받고 마는 것보다 매달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일단 컨셉으로 기분이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배당주 ETF를 저희 접근하는 방법, 투자자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 좀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 배당률만 보고 접근하면 사실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럼 뭘 봐야 되죠?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개별 ETF별로 이렇게 전략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해당 전략을 보고 어떤 자신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가 목표를 매칭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세금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일단 네. 배당소득세, 미국 같은 경우는 15% 나오게 되고 국내에서 받으시는 금융소득 우리나라 2천만 원. 그렇죠. 예, 국내에서 받으시는 이자랑 배당이랑 합산돼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간다라는 거. 네. 이것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률보다는 지금 개별로 조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대략적으로 이제 좀 유형별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네. 그 자료화면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배당 성장형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 늘려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주가 상승률 자체도 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는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1%, 2% 요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가지고 무슨 배당 투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주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노리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투자다. 안전한. 네, 그렇죠. 좀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좀 같이 접근하는 그런 ETF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리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이에요. 국내에도 이제 리츠들 많이 굉장히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내 개인 돈으로 물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 모아서 돈을 모으고 이제 빌딩을 사고 그리고 이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를 받아다가 다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이런 리츠들을 또 묶어 놓은 게 이제 리츠형 ETF입니다. 네. 리츠 ETF고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대표적인 예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VNQ라는 ETF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실물 부동산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뭐 인근에서 보이는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네. 약국이라든가 건물. 네, 오피스라든가 뭐 소매라든가 이런 이제 실물 부동산들을 담아서 운용하고 있는 이제 리츠 ETF고요. 뭐 보시면 이제 배당 수익률 뭐 대략 한 3에서 4% 정도 분기 단위로 좀 지급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불을 뿜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돈이 풀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경기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리츠형 형태도 네.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때 네. 국내에서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은행 수익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형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런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뭐 예대 마진 확대라든가 혹은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서 부실률이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갈 때 내가 배당 받아가면서 좀 주가 올라가는 걸 어떤 걸 좀 가지고 기대를 해볼까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은행주를 통해서도 접근이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탑픽은 사실 이제 배당 성장 위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해요. 어쨌거나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 상승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누리면서 배당금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한 2에서 3%대 정도 네. 배당은 좀 너무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이어서 보실 뭐 어떤 우선주라든가 이런 형태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국내 우선주랑 조금 달라요. 이제 고정된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오. 형태이고요. 뭐 여기 나와 예시로 들어둔 뭐 PFF라든가 뭐 PGX 같은 우선주 ETF들은 뭐 대략 한 4% 중후반대 정도를 좀 월간 좋네요. 단위로 좀 쪼개서 지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5%도 좀 모자라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커버드 콜 형태로 네. 좀 굉장히 좀 고배당 노리는 형태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ETF 관련해서 이제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또 투자자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우선 이제 이 세금 자체가 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절세 전략도 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접근할 때는 그래 어차피 수익 났으니까 뭐 22% 양도소득세 이제 22% 얼마든지 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낼 때 되면 또 굉장히 좀 아까워요. 아까울 수 있죠. 네, 좀 굉장히 아깝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움직일 여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제 국내에 이제 좀 미리 투자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이미 많이 실현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평가손이 마이너스인 종목이다. 내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나 있다.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시게 되면은 이게 손실 상계가 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좀 속된 말로 이제 똔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상세가 보니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익 실현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 근데 내 계좌에 보니까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면은 주식 투자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 양도소득세는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아직 이제 매도 없이 그냥 수익 난 거 보유를 하고 있다. 네. 난 이거 쭉 가져갈 거다라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매년 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한도가 250만 원까지예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들고 갈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매년 그 범위 내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제 팔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파시는 것보다 세금은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세금을 줄이는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기준이다 보니까 네.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전에는 이제 매매를 하셔야 이거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듣도록 할게요. 미래에셋증권 윤재홍 디지털 리서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